안녕하세요. 네, YGTV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음,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뭐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전 산업의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 그렇죠? 이 온라인으로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인, 기술적인 이, 이 트렌드가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재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료는 그 뭐 NRF라고 해서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에 그 앞으로의 그 미래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 간략하게 그리고 요약적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 자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죠? AI, 그죠? AI, 그 다음에 뭐 IoT, 뭐 이런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죠? 이런 이제 그 기술 트렌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는 익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급격한 가속화가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산업의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손실과 그죠?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보시면 2020년 4월부터요. 이렇게 급격하게 수직적으로 지금 감염자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사망자도 그 코로나 감염가 증가한 만큼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하고 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그죠? 더 많은 그 사망자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WTO 그죠? 세계 무역기구죠. WTO에서도 이 지금 뭐 세계 경제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기간에 세계 경제 80% 그죠? 80%가 수출 금지를 제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뭐 보통 이런 사람, 동물, 어떤 식물, 그죠? 이런 바이오 어떤 산업, 그죠? 바이오 관련된 이런 물건들이 결국 이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죠? 가격이 올라가죠. 예,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예, 자국 무역을,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전략들이 더 많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낮추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 이렇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엄청난 가격 상승과 이제 뭐 공급 물량이 딸려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영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로벌 소비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이런 그 트렌드들은 이제 앞으로 그죠? 계속 그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회 분위기가 서로 이제 비대면을 하는 그죠? 그다음에 뭐 국가 간에도 신뢰가 저하되고 국민들 간에도 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발생했고요. 소비 패턴에도 이제 갑작한 그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이 이제 언택트 기술이 이제 이 IT 쪽에서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겁니다. 이 언택트 그래서 요즘에는 언택트 경제라는 용어도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언택트 경제라는 게 결국은 디지털 경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이제 언택트 기술이 이게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워크 같은 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예, 스마트 워크. 이 스마트 워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전부터 있던 얘기지만 어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일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곳에 출근을 해서 이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비대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스마트 워크가. 예.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이 더욱더 부각받고 있고, 예,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이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을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요. 2019년 12월 달에 캐나다의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 블루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분석하는 회사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를 주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중국 우한해 지역의 감염병 확산을 갖다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맞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걸 하냐면 결국은 이런 발생하는 그 뉴스 데이터, 예, 뉴스 데이터를 다 디지털 시키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 어떤 판매량, 그다음에 인구의 구조, 기후의 변화,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동물 숫자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어, 이런 질병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은 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도 예, 일주일이나 빠르고요. WH보다도 세계보건기구보다도 10일이 빨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어, 이게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AI 기술을 이용한 이 탐지, 질병을 탐지하고 예방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이런 것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어, 그래서 뭐 보시면 코로나19를 예로 들면요. 이 탐지하는 데 있어서 조기경보, 그죠? 이상 상태, 디지털 뭐 탐지라고 해서 조기경보를 하는 거고, 진단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의료 영상이나 그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패턴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하는 거고. 이제 예방 측면에서도 뭐 개인의 감염 가능성 같은 거를 수치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시는 이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짜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걸러내 가지고 그죠? 이 정보를 갖다가 필터링 하는 거고요. 대응하는 거는 이제 뭐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병원 내 고위험 환자들과 비대면으로 뭐 이게 어떤 물건을 전달한다거나 하는데 이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자동화시킨다는 거는 이제 가상으로, 그죠? 가상으로 이제 지원한다거나 챗봇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간호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복구, 그죠? 이것도 결국은 어떤 위성이나 GPS,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대응을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 결국에는 이 AI 기술이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분석해내서 이 질병의 진화를 예상함으로써 이 백신 치료법 개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AI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백신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AI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보통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신약을 만드는데 보통 평균 의료계에서 15년을 얘기합니다. 15년.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신약 개발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질병을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많은 기술이 나오면서 많은 산업이 변화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인터넷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접속 트래픽이 엄청 늘었습니다. 예. 기존보다 60% 이상 증가했고요. 예. 한국의 경우 13%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과 대면을 못 하니까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실시간. 그러면서 이미 그 IT가 다 발달된 이런 선진국에서는 결국 러닝이라고 하죠. 이 온라인 그 학습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온라인이 발달하지 않는 국가들은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그다음 모바일, 소셜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연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위기와 신산업이 또 등장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공유경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서 지금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죠? 누구나 예상했죠.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이 공유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인데요. 이 우버라는 회사는 어, 교통, 그죠? 개인 차량을 갖다가 마치 이제 그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가지고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제 중간에 수수료만 받는 시기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비대면을 원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업 서비스인데 개인의 숙박을 이제 소비자가 연결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실적 급감하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 가장 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비스나 기존의 산업들은 바로 어떤 물리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 거죠. 그리고 다 대면을 하는 서비스인 거죠. 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거고요. 우버가 올해 이용자가 평균 80%까지 급감할 거로 예상했다고 하고요. 주식 시장에서 무려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우버는 음식 배달업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버 이츠라고 해서 전환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요 한때 오포라고 그 공유 자전거라고 이 엄청나게 진짜 공유 자전거를 그 업체 1위였거든요. 근데 2020년 7월 달에 파산했어요. 예. 그 대표는요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 우, 이 오포가 처음에는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이 공유 자전거를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중국식 전역으로 이제 퍼진 거죠. 그러면서 뭐 세계 1위까지 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파산을 했습니다. 예. 뭐 이건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고요. 예, 무리한 사업 확장, 그죠? 그다음에 무분별한, 그죠? 그런 그 적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 망한 거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 그죠? 상태나 또는 이 차량의 오염 여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요. 결국은 이런 신뢰가 부족해지면서 신뢰가 깨지는 거죠. 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 공유 경제는 현재 이제 사양 산업이 마치 돼버린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이제 여행 서비스, 그다음에 이 공유경제 회사들은요, 지금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요, 지금. 반대로 이 소프트웨어나 IT 기업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뭐, 음,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버나 뭐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뭐 인력 감축했다는 거 뭐 사실 당연한 거죠. 운송수단 활용이 이제 급격하게 사실 이제 감소했다는 거는 이 직원 수, 해고 수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그 어떤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된 주목받는 어떤 서비스들은 바로 이런 거죠. 언택트,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게임 분야, 예, OTT, 예, 그다음에 보안이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헬스, 에듀테큐, 예, 그다음에 로봇, 클라우드 영역,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전형적인 어떤 IT 서비스 기술인 거죠. 그죠? IT 기술을 제공한 서비스인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공유 경제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행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산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기존부터 있었지만 더 주목을 받게 된 거고요. 언택트 같은 경우만 봐도 그죠? 온라인 기반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기존의 온라인으로 이미 서비스했던 업체들은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전 영역으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재택 지원하는 거죠. 예, 재택 근무를 지원하는 솔루션들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네, 디지털 헬스, 예, 더 중요해졌죠. 전염병 조기 발견한다거나, 예, 의료나 AI 빅데이터 구축한다거나 이런 게 더 이제 관심 받게 되는 거고, 에듀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니까 그죠? 대신 교육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한, 예, 교육 서비스가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고, 로보틱스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쪽하고 연결된 건데, 이 로봇실에 기존에는 산업 기반으로 이용을 했지만 이제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뭐 이제 계속 뭐 사실상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 혁명의 하나 축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언택트의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염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이 언택트 기술이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편하고 저렴하고 빠른 언택트 기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예, 예. 이렇게 이미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언택트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 환경에 이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마트 워크가 더욱 강화되는 거고요. 재택근무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는 거고요. 원격 근무, 예, 바로 이 원격 근무가 기존의 오피스 산업을 몰락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사무실 임대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오피스 빌딩을 막, 정부에서 그 허가해줘가지고 이런 건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제 이 건물들 이제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 활성화되면요. 이런 오피스 빌딩은 전부 이제 빈 건물이 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다고 호텔업으로 이 빌딩을 개조한다? 뭐 호텔업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사무실도 안 되고 호텔업도 안 되고 그럼 뭘 하겠습니까? 뭐 상가요? 상가도 지금 뭐 코로나로 영향받고 있고 자영업자들 다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데 투자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예. 오피스 몰락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제 이게 결국은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이러한 근무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선진국은 이미 기업의 50% 이상이 이런 IT 기술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변화에도 대응을 위해서도 이러한 그 스마트 워크는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물론 뭐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뭐 전 직원의 그 40% 대상으로 24년 동안 이 재택근무를 시행해 오다가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IBM 같은 회사는요, 주로 IT 서비스 기기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IBM이 이제 B2B 사업, 그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 산업 어떤 현장에 가서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택근무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재택근무는 사실상 이제 어, 어떤 직접 소비자, 그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뭐 B2C 같은 이런 분야에 어쩌면 더 적합한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 회사에서나 어떤 그 요즘 소셜 네트워킹 회사, 페이스북이나 그죠?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워크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한국은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기업은 뭐 사실 국내는 이런 스마트 워크가 25% 수준이고요.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한국은 멀었죠. 예. 하지만 미국은 이미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런 걸 다 시행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도 조만간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스마트 워크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기업들 많이 하고 있죠.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위주로.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도입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워크를 함으로써 그 아주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어, 교통체증하고요. 이 도시를 분산하는 이런 부동산 안정화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이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그 엄청난 급등, 부동산 안정화가 안 되는 것으로서 엄청난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스마트 워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어, 어떤 집값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스마트 워크 같은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스마트 워크를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거를 확산시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이 스마트 워크가 수행되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트렌드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질병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포옹이나 악수 같은 이런 인사법은 이제 사라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교육 같은 데도고요. 교육, 토론, 세미나 이런 대면 위주의 이런 흐름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런 어택트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이 혁신 비즈니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비대면 비즈니스 개념을 보통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그 주체는 기업이나 정부겠죠. 이 주체가 소비자 또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ICT, 정보 통신 기술인 거죠. ICT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이 대면을 하지 않고 이 디지털 기술을 어, 활용해서 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막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 기술들, 서비스가 바로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기존의 뭐 외형, 물질적 형태에 치우친 산업 구조가 이제는 재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커머스 산업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생필품을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안 사고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거래가 엄청 증가했고요. 인터넷 쇼핑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요. 이런 증강현실, 예,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좀 더 실감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끔 변하고 있죠. 운동화를 뭐 가상으로 이렇게 신어볼 수 있는 앱, 예, 이런 걸 나이키에서 아디다스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 쇼핑을 더 온라인으로 이제 신발 매장, 실제 운동화 매장에 가서 신발을 사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예, 이런 서비스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 그죠? 의료, 원격 회의 이런 거 뭐 하는 예, 뭐 이미 지금 잘 활성화가 더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홈 피트니스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지금 그 헬스 클럽이나 어떤 스포츠를 배우는 어떤 학원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학원들을 지금 직격탄을 맞았죠. 예. 그러면서 홈피트니스 시장 이제 곧 활성화되고 있는데 요가 같은 경우 보면 사실 동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강사분이 이런 동작들을 쫙 하게 이렇게 교정해 주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카메라 센서가 동작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감지해 가지고 교정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집에서도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요가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카메라 같은 걸로요. 이 수학 문제를 촬영하면요. 이게 이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요. 해답과 문제풀이를 알려줘요. 네. 이런 서비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고 어, 바로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문제, 원하는 시점에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마치 옆에서 그 과외 선생님이 알려주는 듯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이것도 결국은 비대면 기술로 인해서 가능한 거고요. 어, 은행 관련 쪽에서도요, 지금 은행 업무 이제 사람들이 은행 가서 안 봐도 됩니다. 이 영상 통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뭐 국민은행에서는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도록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영업점을 방문한다거나 유선 통화 없이도 어, 외국한 어떤 매매 거래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디지털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진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인력 채용 시장에서도요. 언택트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면접이라든 어, 은행 뭐 채용 박람회 있잖아요. 예. 이런 채용 박람회를 이제 실제로 어떤 그 박람회 설명회나 뭐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산업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대면 방식의 어떤 서비스 업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건 바로 키오스크를 보시면 됩니다. 키오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죠. 어떤 햄버거 매장이나 커피 매장에 가시면 종업원한테 직접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말기, 그죠? 우리가 어떤 컴퓨터 화면 같은 이 단말기에서 내가 서비스 뭐 사고 싶은 서비스를 받을 어떤 제품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여기서 결제를 하면 주문이 여기 주방이나 그죠? 카페의 어떤 제조하는 공간에 그러니까 주문이 바로 주방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품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이제 키오스크인데 결국은 어, 자동화의 한 영역인데 이게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어, 지금 계속 도입이 이제 뭐 증가하고 있고요.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 그죠? 점포에 75%에 달하는 게 무인 주문 방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뭐 이마트도 무인 계산대 운영하고 있고요.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도 ATM으로 우리가 주문하죠. 이게 좋은 점은 대기 시간 단축하고요. 비용도 절감해요. 아르바이트생 이제 2명 쓸 걸 1명만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새로운 고객도 흡수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점에서 키오스크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어,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도입이 되고 있죠.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더 단축이 됐고요. 예. 빨리 커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객들도 좋아하는 거고요. EA 스포츠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직접 게임 대회에 참가해가지고요. 이런 토너먼트를 열어가지고 접속자 2만 명, 예. 누적 시청자가 75만 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또 해서 e스포츠가 또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 뭐 병원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똑딱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예약 접수 수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도 언택트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언택트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관념을 타파한 새로운 혁신 모델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어, 대표적인 이런 거죠. 기업은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죠? 대학은 캠퍼스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존의 관념이잖아요. 이걸 다 깨버린 거죠. 기업은 사무실 필요 없이 스마트 워크를 하는 거고요. 원격 근무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뭐 회사들 오피스 풀이라는 뭐 이런 뭐 기업들도 있는데, 예. 어, 이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워드프레스로 알려진 이 오토매틱 이라는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요. 다 전부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워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이게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이랍니다. 이게 대학인데 캠퍼스가 없다네요. 예. 등록금 캠퍼스 없으니까 등록금 저렴하죠. 그거 현장형 온라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흥미롭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이런 미네르바 같은 스쿨이 한국에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대학, 대학의 그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학, 이 대학에 대한, 그죠? 이 대학의 이 많은 그 학교를 직접 가서 수업을 듣고 교수들 만나야 되고 이런 비대면, 이로 인한 이 부동산과 이 대학 강의실과 뭐 기숙사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해야 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다 비싼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요. 교수들도 많이 필요 없겠죠. 그쵸? 예,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굳이 내가 시간 들여서 가지 않아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등록금이 저렴해지겠죠. 예, 한국에도 이러한 미네르바 스쿨이 나올 거란 예상이 들고요. 기존 제품 활용해가지고요. 서비스 모델이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로봇 분야인데, 로봇 분야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로봇이 이제 산업용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커피와 요리도 하고요. 심부름 배달도 합니다. 로봇이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거죠. 예, 로봇 레스토랑도 이미 나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빠르게 적용되고 있죠. 일상생활로. 그래서 기존의 단순 반복적 일들 이제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요. 고객 감정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이제 AI 코치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인력 채용 같은 분야에는 AI를 이용해 가지고요. 기존에 이런 막 자기소개서나 막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막 한 사람당 3초가 걸리는 일인데 인공지능은 1만 명을 8시간 만에 다 끝낸답니다. 예. 인사 담당자들 인력 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오차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편의점을 우리가 편의점 매장에 들려서 물건을 사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 앱을 통해 가지고요.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이 자기한테 옵니다. 이게 로봇이 이동하는 로봇이 있는 거죠. 이 안에 물건을 들고 있는 로봇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이 스마트폰 위치, GPS 이 위치 지점으로. 예, 무인 편의점입니다. 예, 이런 게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예. 어, 이 코로나 이후로 이 항공기, 영화, 숙박, 음식점, 대형마트가 지금 뭐 오프라인 실적 다 감소하고 있죠. 예. 하지만 온라인 쇼핑, 배달업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 비대면 기술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리하고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어, 그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죠? 많은 이점들이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거. 예, 이거는 대사가 됐고요. 플랫폼 산업이 확대돼서 결국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이분들이 뭐 이 플랫폼에 종속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일한다는 표현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플랫폼 산업의 어떤 그 양면성이라고나 할까요? 네. 결국은 이 앞으로 이 디지털 경제가 그죠? 이 디지털 경제 어떤 성숙도 그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국가 간의 어떤 국격 달라질 거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예, IT 신기술 발달로 결국에는 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거. 예,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바로 이러한 서비스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대면했던 서비스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비스는 강화되고요. 무인화되고 자동화되는
바로 그러한 트렌드로 미래는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은 간에 이 트렌드에 있지 않는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 아, 아무튼 이 트렌드를 잘 타셔가지고 건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